2022년부터 시작한 굿프렌드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회계사들과의 논쟁 유튜브 시작. 2022년 10월 금감원 신고 경찰 고발, 한공의 신고. 2023년 1월 굿프렌드 피고소. 2023년 5월 굿프렌드와 판결. 2024년 2월 굿프렌드 1차 피해자 모임. 2024년 8월 굿프렌드 2차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굿프렌드를 알게 된 시기는 회계사 사이트를 통해 굿프렌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들과 분식회계 사기에 대해 논쟁을 하였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처음 올린 시기입니다. 회계사 게시판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무제표 읽을 수도 없는 회계사들이 많지? 기본도 모르는 회계사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파수꾼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2022년경에는) 금감원 신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 국세청 신고, 경기도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기 자료 제공했음에도 불구 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 요청. 내부자 수준의 자료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결론은 조사하기 싫다는 게 결론입니다. (2023년경에는) 굿프렌드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게 한 걸 날 어떻게 찾았지? 추후 신원정보 제공자 찾았습니다. 유관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직접 해결하라고 답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익신고자라고 여겼지만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의 이탈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민사로 소송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2023년에는 굿프렌드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굿프렌드 승소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내용이 있음에도 국가기관에서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2024년 2월경에는 굿프렌드 피해자들을 모집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연락처 공개 후 전화통화도 하였고 단톡방 및 오프라인 모임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굿프렌드 뿌락지, 연결자 존재, 서로 갈등 및 반목 분위기 조장하더라고요.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2024년 8월경에는 다시 피해자 2차 모임을 했습니다. 아직도 굿프렌드를 믿는 사람들, 소송하자는 사람들, 아무 짓도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 강경하게 나가자라는 사람들 다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기자, 방송국, 국회,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를 연결해주고 방송국을 연결해줘도 굿프렌드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욕만 먹더라고요. 굿프렌드 경내 매니저님에게 고소도 당했습니다. 피해자도 아닌 분이 피해자를 대표 자격을 본인이 왜 하고 있는지 경찰이 묻더라고요. 2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굿프렌드의 공동투자 막아서 몇 가정은 지키지 않나나. 개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파수꾼 아닌가? 실제로 10건 정도? 몇 억 정도는 투자자분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런 성과 때문에 2년간의 노력은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치는 것보다 사기꾼들 처리하는 게 100은 어렵다는 느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해도 금융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다. 직접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간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편이다. 금감원과 경찰과의 대화를 통해 금감원은 경찰에 물어봐라. 경찰은 금감원에 물어봐라. 둘이 물어보면 안 되나? 사기꾼 처리에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굿프렌드가 신고 대상이 맞았나? 어디에 신고를 했어야 했나? 어떻게 신고를 했어야 했나? 제대로 신고만 했으면 피해자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직도 어느 누구 어느 기관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방법이 틀린지 내용이 틀린 건지 대상이 틀린 건지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의 결론은 국가의 예방관리, 적발관리, 사후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사기꾼에 대한 시스템이 전무하다. 여러분들도 사기꾼을 보면 눈을 감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파수꾼은 없습니다.